다음 주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또다시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를 압박했습니다. 미중 무역 갈등 완화 기대 속에 원달러 환율이 비상계엄 사태 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하락했습니다. 800달러 미만 소액 수입품 면세 제도가 오늘부터 폐지돼 수입품 가격이 인상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하버드대에 대한 경제적 압박을 강화하자 교수들이 급여 10%를 학교에 기부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유명 관광지인 옐로스톤 국립공원 인근에서 관광 밴과 픽업 트럭이 충돌해 7명이 숨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일 금요일 SBS 뉴스 시작합니다. 다음 주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회의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또다시 연방준비제도에 금리 인하를 압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SNS에 휘발유 가격이 갤런당 1달러 98센트로 수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고 계란 등 식료품 가격과 모기지 금리가 하락했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또 관세로 수십억 달러가 유입돼 고용시장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며 인플레이션은 없고 연준은 금리를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게시글은 연방노동부가 지난달 비농업 부문 일자리가 17만 7천 개 늘었다고 발표한 직후 올라온 것으로 이는 시장 전망치였던 13만 3천 개를 크게 웃도는 수치입니다. 하지만 다수의 전문가는 연준이 오는 7일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 갈등 완화 기대 속에 원달러 환율이 비상계엄 사태 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하락했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의 주간 거래 종가는 전 거래일보다 15.7원 내린 1,405.3원이었습니다. 비상계엄 사태 당일인 지난해 12월 3일 이후 5개월 만에 가장 낮았습니다. 전문가들은 미중 무역 갈등 완화 기대가 원달러 환율의 하락 압력으로 작용했다고 봤습니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미국 측이 관련 부서를 통해 여러 차례 중국 측에 적극적으로 메시지를 보내와 대화를 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마크 루비오 미 국무장관도 팍스뉴스와 인터뷰에서 중국과 물밑 협상이 진행되고 있느냐는 질문에 중국은 미국을 만나고 싶어 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한 중국발 소액 면세제도 폐지가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오늘부터 중국발 800달러 이하 수입품에 적용되던 면세제도를 공식 폐지하고 120% 관세 등을 부과했습니다. 이로 인해 중국의 대표적인 초저가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테무와 쉬인은 제품 가격을 인상했으며 테무는 미국 현지 판매자 기반의 물류 시스템으로 사업 모델을 전면 개편 중입니다. 테무는 미국 소비자에게는 미국 판매자의 제품만 제공할 계획이며 이번 정책으로 인해 추가적인 가격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소액 면세 제도는 그간 테무와 쉬인이 관세를 우회해온 주요 경로로 지목된 바 있으며 최근에는 이 제도가 좀비 마약인 펜타닐의 원료가 밀반입되는 통로로 활용됐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하버드 대학교에 대한 연방지원금 지급을 중단하고 세금 면제 지위도 철회하겠다고 밝히자 교수들이 급여 10%를 자발적으로 학교에 기부하겠다고 나섰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정년 보장 교수 80여 명은 오늘 법적 대응 중인 학교 재정에 보탬이 되기 위한 연대의 표시로 자신들의 급여 10%를 학교에 기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기부 총액은 약 250만 달러로 추산됐습니다. Harvard is going to take some hits. Harvard is going to pay a price for that. And that's a price that we feel that as many of us who can, who are privileged to be able to do it, ought to share.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하버드 대학교에 대해 세금으로 배를 불리는 특권 집단이라고 비판하며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프로그램인 DEI 폐지와 조직 개편 등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하버드 측은 학문적 자유와 대학의 독립성은 결코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연방정부를 상대로 소송에 돌입한 상태입니다. 옐로스톤 국립공원 인근에서 관광 밴과 픽업 트럭이 충돌해 7명이 숨졌습니다. 사고는 어제 오후 7시 15분쯤 아이다호주 헨리레이크 주립공원 근처에서 발생했습니다.
밴에는 14명이, 픽업 트럭에는 운전자 1명이 탑승해 있었으며 이번 사고로 밴 탑승자 6명과 픽업 트럭 운전자가 숨졌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경찰은 현재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캘리포니아 북부 그라스밸리 지역에서 소형 항공기가 추락해 조종사 1명이 숨졌습니다. 사고는 어제 오전 8시 3분쯤 5번 공항에서 이륙한 지 약 14분 만에 발생했습니다. 조종사는 이륙 직후 엔진 이상을 감지하고 비상 무선을 통해 엔진 고장을 알렸으며 인근 공항 관리자가 곧바로 추락한 현장을 발견했습니다. 이 사고로 조종사인 60살의 로버트 런드가 숨졌고 지상에 추가 인명이나 시설 피해는 없었습니다. We full-heartedly believe that Mr. Lund, having experienced some sort of emergency in his aircraft, did every courageous action that he could to avoid populated areas and roadways. 현재 연방항공청과 교통안전위원회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네, 오하이오주에서 마사지 업소로 위장해 성매매를 알선해온 혐의로 한인 여성들이 대거 적발됐습니다. 오하이오주 트럼블 카운티 대배심은 인신매매와 성매매 조직 운영 혐의로 황모 씨 등 한인 여성 6명을 포함해 모두 8명을 기소했습니다. 경찰은 타이거 스파와 써니 스파라는 마사지 업소를 운영해온 이들에게 성매매와 자금 세탁 등 83건의 중범죄 혐의가 적용됐다고 밝혔습니다. 기소된 여성들은 50대에서 70대로 한국 국적 여성들을 모집해 업소에 머물게 한 뒤 성매매를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데이브 요스트 오하이오 법무장관은 이번 기소가 조직 성착취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라며 인신매매 수사팀이 수년간 해당 업소들에 대한 수사를 펼쳐왔다고 밝혔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한 중학교에서 교사가 자신을 사무실에 가둔 채 경찰과 12시간 동안 대치하다 체포됐습니다. 사건은 어제 오전 9시 45분쯤 벌드윈팍에 위치한 올리브 중학교에서 발생했으며 해당 여교사는 교내 사무실에 들어간 뒤 문을 걸어 잠그고 나오기를 거부했습니다. 경찰은 협상과 대치를 이어갔지만 상황이 진전되지 않자 오후 9시 20분쯤 최루가스를 투입해 강제 진입한 뒤 여성을 현장에서 체포했습니다. 해당 여성은 체포 전 자신의 SNS에 학교에서 인질로 잡혀있다는 영상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으며 6학년 수학교사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My daughter's friends are all seeing it on Instagram. This is not the normal, especially from a teacher. I mean, unfortunately, we're seeing a lot of scary things from students, a lot of fighting, but not from teachers. 현재까지 여성이 왜 자신을 감금했는지 정확한 동기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경찰은 정신적 피해망상 등 심리적인 요인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텍사스의 한 고속도로에서 동전 800만 개를 싣고 달리던 트럭이 전복돼 당국이 동전을 주워 모으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지난달 29일 오전 텍사스 와이즈 카운티의 287번 고속도로에서 80만 달러어치의 10센트 동전 800만 개를 싣고 가던 보안물류 전문기업 트럭이 전복됐습니다. 당국은 해당 트럭이 도로를 이탈한 뒤 핸들을 과도하게 틀면서 뒤집혔다고 설명했습니다. 작업 인력들은 도로와 인근 수풀에 흩어진 동전들을 삽으로 퍼담고 손으로 주웠으며 나머지는 진공 청소기를 이용해 수거했습니다. 작업에는 거의 14시간이 소요됐으며 그동안 고속도로는 전면 통제됐습니다. 트럭에 타고 있던 직원 2명은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미시간주 디트로이트 인근에선 경찰이 고속도로 고가도로 위에서 투신을 시도하던 30대 남성을 극적으로 구조했습니다. 부활절 당일 시민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도로 안전 펜스 위에 매달린 남성을 발견했습니다. 경찰관들은 약 5분간 대화를 이어가며 남성을 설득한 끝에 무사히 구조했습니다. 이 남성은 병원으로 옮겨져 정신건강 평가를 받은 뒤 현재는 가족의 곁으로 돌아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북부 스태니슬라우스 카운티에서 경찰이 불길에 휩싸인 차량에서 운전자를 구조했습니다. 지난달 20일 새벽 캘리포니아주 고속도로 순찰대는 운전자의 아이폰이 자동으로 보낸 충돌 감지 알림을 받고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차량은 도로를 벗어나 논밭에서 불타고 있었으며 경찰은 내부에서 의식을 잃은 남성을 발견해 구조했습니다. 조사 결과 운전자는 음주 상태로 정지 신호를 무시한 채 달리다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구조된 남성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고 고속도로 순찰대는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Every time you feel defeated, find your flow within. When you find your flow, every moment onward will become limitless. Find your flow every time. 에이미입니다. 골프하면 피부를 포기한다 하시잖아요. 자외선 때문에. 저는 셀리온 GF7 플러스를 사용하는데요. 피부 재생 효과가 정말 최고예요. 그래서 언제나 깨끗하고 탱탱한 얼굴. 7가지 피부 세포 성장 인자에 세포 노화 억제 특효 성분 NMN과 PDRN까지 플러스. 사람을 아름답게 피부과학 셀리온 GF7 플러스. 한국 소식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이 오는 15일 시작됩니다.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내려보낸 지 하루 만에 재판부가 첫 공판기일을 잡고 이재명 후보에게 소환장을 발송했습니다. 백운 기자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어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한 지 하루 만입니다. 앞서 서울고법은 어제 오전 이 후보 사건 기록을 대법원으로부터 접수하고 형사 7부에 사건을 배당했습니다. 공판기일을 잡은 재판부는 이 후보에게 오는 15일 법정에 나오라는 소환장을 발송했습니다. 소환장 송달이 이뤄져도 이 후보가 법정에 안 나오면 기일을 다시 정하게 됩니다. 두 번째 기일에도 이 후보가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 선거법에 따라 피고인 없이 재판할 수 있습니다. 앞서 항소심에선 법원이 이 후보 측의 우편으로 발송한 소송기록 접수통지서 송달이 2차례 실패했고 법원 집행관이 직접 국회의원회관을 찾아가 인편으로 전달해 송달에 9일이 걸렸습니다. 서울고법은 이런 재판 지연 논란을 막기 위해 우편 발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회 관할인 서울 남부지법, 이 후보 자택 관할인 인천지법, 법원 집행관을 통한 송달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대법원이 전원합의체에 사건을 회부한 뒤 9일 만에 선고하는 등 전례 없이 빨리 결론을 낸 만큼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심리의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는 10일과 11일이 대선 후보 등록 기간이고 12일부터는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됩니다. 때문에 이 후보는 선거운동 기간에 파기환송심 재판에 출석 요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SBS 백운입니다. 대법원에서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결론을 낸 만큼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심리의 속도를 내는 모양새입니다. 재판 결과에 따라 대선 전국에 미칠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 판결이 어떤 절차로 언제 나올지 한성희 기자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파기환송심은 통상 대법원 상고심 판단에 기속됩니다. 새로운 증거와 특별한 사정 변경 없이 대법원 판단과 다른 결론을 낼 수 없는 겁니다. 따라서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내려온 이재명 후보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무죄가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고 양형심리만 이뤄질 걸로 보입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심이 법리를 오해했다며 1심 판단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러한 제2심의 판단에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습니다. 1심 재판부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만큼 파기환송심도 당선 무효형인 벌금 100만 원 이상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100만 원 미만의 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 유죄 취지는 인정하되 형량은 해당 재판부에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재판 결과가 언제 나올지도 관심입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배당과 함께 첫 기일을 바로 지정하면서 심리의 속도를 내는 모양새입니다. 대법원도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에 결론을 내렸고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는 경우 대선 이후까지 재판이 진행되면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정의한 헌법 84조 논란 한복판에 놓일 수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빠르게 결론을 낸다고 해도 이 후보 측이 대법원에서 상고할 경우 대선 전에 확정 판결이 나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법조계 중론입니다. SBS 한성입니다. 대법원 판결 이후 민주당에서는 반발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에 당선되면 받고 있던 재판이 중지되도록 법 개정에 나섰습니다. 한소희 기자입니다.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상정합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대하는 가운데 민주당 의원들 주도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습니다. 개정안은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임기 종료 시까지 법원은 공판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우리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 해제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곤 재직 중 형사상 소출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서 소출의 범위에 진행 중인 재판까지 포함되는지 아닌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이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아예 법에 못 박으려 나선 겁니다.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뽑았으면 안정적인 국정 수행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이 조항을 합헌적으로 해석하는 것이고, 형소법 개정안은 법안 발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법안심사 소위 회부까지 단 하루 만에 이뤄졌습니다.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국회 본회의 통과도 유력합니다. 다만 현 정부에선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많습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의 한 의원은 SBS 기자에게 새 대통령의 취임과 동시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도록 시점을 맞출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재명 한 사람만을 위한 방탄 악법을 꺼내들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앞으로는 권력만 잡으면 모든 죄를 덮을 수 있다는 위험천만한 메시지를 전 국민에게 던지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피고인의 고의재판 지연을 막는 형소법 개정안 발의로 맞불을 놨습니다. SBS 한소희입니다. 한덕수 전 총리가 어제 대선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자신이 당선되면 새 헌법을 마련해서 2028년 대선과 총선을 실시한 뒤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배준우 기자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에서 물러나며 정부를 떠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어제 국회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한 전 총리는 즉시 개헌과 통상 문제 해결, 그리고 국민 통합과 약자 동행을 3대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15분 분량의 선언문에선 개헌이란 단어를 14차례나 썼는데 자신이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취임 첫 해 개헌안을 마련한 다음 2년 차에 개헌을 끝내겠다는 겁니다. 3년 차에 새로운 헌법에 따라 총선과 대선을 실시한 뒤 곧바로 직을 내려놓겠습니다. 대통령 3년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초록색 계열 넥타이를 맨 한 전 총리는 새 정부는 한덕수 정부가 아니라 여러분의 정부라고도 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을 묻는 질문엔 많은 대통령을 모셨지만 내 철학을 꺾어가며 대통령의 생각을 따라본 적 없다고 거리를 뒀고, 민주당이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의 탄핵을 시도한 데 대해선 이렇게 날을 세웠습니다. 저는 정말 실망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정치 수준이 정말 이 정도인가. 이후 중앙 선관위에 예비 후보로 등록한 한덕수 전 총리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서울 종로의 쪽방촌을 찾아 주민들의 애로를 들었습니다. 한 전 총리는 대선에서 경쟁하는 분들을 한 분 한 분 삼고초려해서 거국 내각에 모시겠다고도 했는데 한덕수 전 총리 측은 국민의힘 후보와 단일화가 좀 늦어지더라도 손학규, 이낙연, 이준석 등 반 이재명 빅텐트에 모일 가능성이 있는 인사들을 만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한 전 총리는 5.18 민주묘지 참배를 위해 광주를 찾았지만 시민들의 반대로 참배를 못한 채 발길을 돌렸습니다. SBS 배준우입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전당대회에서 최종 대선 후보를 선출합니다. 한덕수 전 총리와의 단일화 등을 놓고 김문수 후보는 한 전 총리와 빠르게 소통하겠다고 했고, 한동훈 후보는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를 꺾을 수 있는 후보는 자신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석영 기자입니다.
한덕수 전 총리와의 단일화에 상대적으로 열린 자세를 보여온 국민의힘 김문수 경선 후보는 자신이 최종 후보가 되면 곧장 한 전 총리와 소통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먼저 빠른 시간 내에 한번 보든지 또 서로 소통을 해서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김 후보는 2002년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 방식인 이른바 원샷 경선 모델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했는데 다만 한 전 총리와 단일화 관련 사전 조율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단일화보다 경선에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해온 한동훈 후보는 김 후보와 한 전 총리 모두 훌륭하지만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의 격한 싸움을 감당할 분들이 아니라며 자신의 전투력을 강조했습니다. 이 절체절명의 개싸움에서 이재명 민주당을 꺾을 수 있는 분들은 아닙니다. 한 전 총리와의 단일화에 대해 구체적인 로드맵을 내놓진 않았지만 최종 후보가 된다면 후보를 중심으로 이기는 길로 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반 이재명 빅텐트의 변수로 꼽히는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는 거듭 완주 의사를 밝히며 단일화엔 선을 긋고 있습니다. 대신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두곤 시한부 상황인 이 후보가 생명 연장의 꿈을 꾸는 것이라며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어제까지 이틀간 실시된 당원 투표 50%, 여론조사 50%를 합산해 오늘 전당대회에서 최종 후보를 선출합니다. SBS 박서경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어제 강원도 접경지를 찾았습니다. 이 후보는 대선 출마를 선언한 한덕수 전 총리를 겨냥해 선거 관리를 맡다가 갑자기 선수로 뛰겠다는 게 어떻게 비칠지 스스로 돌아보라고 말했습니다. 김상민 기자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강원 철원, 화천, 인제 등을 잇따라 방문했습니다. 이틀째 남북 접경 지역을 도는 겁니다. 시장을 찾은 이 후보에게 누군가 이런 응원을 건넸고 이 후보는 이렇게 화답했습니다. 누가 저보고 자꾸 힘내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힘을 안 내도 됩니다. 여러분이 힘을 내셔야 됩니다. 이 후보 측은 대법원이 이 후보에게 내린 상고심 판결과 관련해 이 후보를 응원한 거라고 해석했습니다.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 추진과 최 전 부총리의 사퇴 등을 놓고 국회에서 격론이 벌어지는 가운데 이 후보는 잘못된 걸 고치라고 권력을 위임받은 거라며 싸울 땐 싸워야 한다고 했습니다. 부당한 주장을 하거나 나쁜 짓을 하면 그냥 우리 잘 지내자 싸우지 말자 이렇게 방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잘못된 거는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고쳐야 세상이 좀 더 나아지지 않겠어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대선 출마에 대해선 비상 상황에서 선거 관리를 맡은 분이 갑자기 선수로 뛰겠다는 게 어떻게 비칠지 돌아봤으면 한다며 역시 국민이 판단할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지금 우리 국민들께서는 민주주의를 파괴한 헌법을 통째로 파괴한 그 세력에 대해서 단죄하려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에 합당한 행동인지 스스로 이 후보는 접경지 맞춤 공약으로 9.19 남북 군사 합의의 복원과 대북전단 오물풍선, 대북, 대남방송의 상호 중단 등을 접경지역 대책으로 내놨습니다. 또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는 등 접경지 주민의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SBS 김상민입니다. 샤크 닌자의 압력 조리기 185만여 대가 뚜껑 결함으로 인해 리콜됐습니다. 미국 각 지역 주요 한인사회 소식을 이원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관련 재외선거 투표소가 추가 설치됩니다. LA 총영사관은 재외국민 수와 신고 신청인 수, 공간과의 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오렌지 카운티와 샌디에고 카운티, 애리조나 마리코파 카운티에 추가 투표소를 설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투표소들의 운영 기간은 오는 5월 22일부터 24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윌셔센터 코리아타운 주민의회 대의원 선거에서 출마한 한인들이 모두 당선됐습니다. 주민의회는 이번 선거에서는 한인 혼혈 로빈슨 의장을 포함해 김종태 회계사와 에리카 정, 오신석, 제프리 박씨 등 총 10명이 선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뽑힌 대의원들은 오는 7월 1일 임기를 시작해 2년간 활동하게 됩니다.
샤크닌자의 압력 조리기 185만여 대가 뚜껑 결함으로 리콜됐습니다.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는 샤크닌자의 닌자푸디 OP300 시리즈 전 모델의 뚜껑이 제대로 밀폐되지 않아 화상을 입는 사고가 총 106건 보고됐으며 26건의 소송도 제기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이 제품은 지난 2019년 1월부터 2025년 3월까지 월마트와 코스코, 타겟 등에서 판매됐습니다. 내일 프리스코시와 댈러스시에서 지방선거 투표가 실시됩니다. 프리스코에서는 한인, 테미서 마이너샤겐 시의원 겸 부시장이 재선에 도전하고 로얄레인 한인타운이 속한 달라스 시의회 제6지구 선거에서는 한인사회와 긴밀히 공조해온 모니카 알라조 후보가 출마했다며 한인사회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조지아주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던 한인 김모 원장이 환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대배심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디켓 카운티 지방검사장실은 김 씨가 중범과 경범 등 총 20건의 성범죄 혐의로 기소됐으며 피해자는 처음 2명에서 7명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오는 7월 혐의에 대한 심리를 시작합니다. 날씨 변화가 요란스러운 요즘입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5월 2일 금요일 SBS 뉴스 마칩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